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내용들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장 주문이 자동차와 민간용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모처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소형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12%로 전달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간밤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제 지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조업 지표가 시작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공장 주문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죠. 네, 오늘은 제조업 지표가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2분기의 두 번째 거래를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무부는 2월 공장 주문이 3%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월 달에 2% 감소한 이후에 1% 감소로 상향 조정된 것도 시장의 호재가 됐고요. 2월 달 수치가 3% 증가한 것은 5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2.9%였는데 전망보다 소폭 증가폭이 좋았습니다. 상무부는 자동차와 항공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지표 상승에 주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요? 네, 2월 내구재 증가율이 5.6%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추정 발표치였던 5.7%와 유사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자동차 주택 건설 또한 2007년 이후에 최고 호황을 누리면서 제조업 전체의 호재가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기업 지출이 수년 내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내수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출 증가율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공장 주문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네. 이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도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판매 또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안도감으로 퍼졌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소형차 다트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3월 미국 판매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은 수치가 되겠고요. 미국 2대 자동차 업체인 포드 역시 3월 판매가 전년 대비 5.7% 증가해서 월가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밝혔습니다. GM이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기대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두 기업의 주가는 모두 좋았습니다. 포드가 오늘 0.8% 올랐고 GM의 주가 또한 0.5%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애플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이 아이폰 5의 차기 모델이 여름에 또 출시될 전망이라고요? 네, 최근 아주 흐름이 좋지 않았던 애플의 주가가 오늘 0.23% 정도로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차기 모델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됐는데 2분기 차세대 아이폰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호재가 됐습니다. 월스트저널은 아이폰 5 후속 모델이 아이폰 5와 어떻게 차별화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프로세서라든가 카메라, iOS 같은 새로운 버전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입는 장치는 내년쯤에는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 나온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죠. 호재와 악재가 모두 한꺼번에 전해졌는데 먼저 호재성 재료를 보시면 이 키프로스를 좀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키프로스가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의 조건에 대한 시한을 당초보다 2년 정도 연장하기로 트로이카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슬리아니디스 키프로스 정부 대변인은 키프로스 경제에 가해질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EU라든가 IMF, 또 유럽중앙은행 같은 트로이카와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키프로스는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조건 이행 기간인 2018년까지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을 3% 줄이고 공무원은 1,800명 줄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유로존의 그 실업률이 12%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스타트가 오늘 2월 유로존의 실업률을 공개했는데 12%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수치 역시 당초에 11.9%에서 12%로 상향 수정됐는데요. 12%를 기록하는 것은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유럽 지역의 실업자는 1,910만 명을 기록을 해서 전월보다 3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제가 5개 분기 연속 경기 위축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분기에도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실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에 이제 문제에 좀 심각성이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면서 침체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전문가들 중론이 되겠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실업률이 1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12.1% 정도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경제가 2013년에 0.5% 수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유로존 대부분 회원국들이 재정 긴축이라든가 낮은 신용등급, 높은 실업률에 따라서 올해 성장이 정체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좀 지표는 좀 좋지 않았지만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키프로스 사태가 다소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증시가 1.23%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3,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 증시 역시 1.9%가 넘게 올랐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거대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이 3.35% 올랐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이 공동으로 보다폰에 대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열차 운영업체인 퍼스트그룹 주가 또한 7%가 넘게 올랐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배럴당 0.3% 빠져서 96.7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증시가 반등하면서 유가 또한 금값 역시 하락했습니다. 현재 온스당 1.61% 내린 1,575.1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하드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난 2월 미국의 공장 주문 지수가 자동차와 민간용 항공기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소형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고요. 이 밖에 자동차 빅3의 판매도 양호했습니다. 유로존 2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은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